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민선 7기 새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시사토론텐은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남지사 당선인과 광주시장 당선인을 초청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김용록 전남도지사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이 전남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록 당선인과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성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광주전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김기홍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장입니다. 지금 이곳 공개홀에는 30분의 전남 도민 패널 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도민 패널 분들이 김 당선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 전남의 미래를 묻다 김용록 당선인과 함께하는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록 당선인이 이제 나흘 뒤면 취임하는데요. 김용록 당선인은 약 30여 년 정도의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고 강진군수,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시사까지 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데 전남도 현안 업무 파악 이미 다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죠? 업무 파악이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당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취임 준비 기획단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취임 준비 기획단과 함께 현장 경험도 현장에 그 방문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장을 돌아보면서 좀 어떤 느낌 가지셨나요? 현장은 여수 산단 공장 협의회를 갔었는데요. 결국 거기 가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결국 그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채용을 늘려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한 군데는 천사의 공장에 김 수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수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일은 중앙부처 6개의 부처를 방문을 해서 우리 주로 전남의 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장관들께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방문도 하시고 중앙부처 가서 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당선인께서는 이제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취임하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전남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전략, 좀 도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전남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그런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강하게 하고 제가 취임하면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는 것부터 해서 전남의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인구가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남의 기업 유치 또 신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략산업인 농수축산업도 전통의 우리의 강점인데 이 산업도 앞으로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또 앞으로는 우리 전남을 정말 관광 전남, 관광하면 전라남도 특히 힐링 체험, 해양 관광의 메카로 우리 전라남도를 만들어 간다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성수 원장께서는 이제 전남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일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광전남 연구원에 의해서 보시기에 그 김용록 당선인이 민선 7기의 훌륭한 경제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로 이제 며칠 앞두고 계시지만 많은 열정을 갖고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 현장을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경제 이 분야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지금 챙기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총 그 1계급 7개 분야에 135건의 공약이 지금 도출돼 있고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분야가 23건입니다. 그래서 그 면면이 봤을 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그래서 일단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도 다녀오셨고 또 작년 9월에 신동방경제포럼에서 나인브릿지도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 관련해 가지고 그 신북방 정책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부분에서 어떤 전초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 그랜드 플랜으로 일자리 창출의 어떤 그 교두보를 확보하시는 그런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좀 첨언한다면 이제 북방과 더불어서 우리 또 신남방 정책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또 우리 그 플랜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면 거시기 남목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미시적으로는 아주 꼼꼼하게 또 이렇게 챙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그 일자리 문제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관심 있게 네. 보면은 어떤 네, 전통 시장의 활성화 문제 예, 이런 여기까지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공약도 많이 내놨고 또 일자리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도 좋다는 말씀이신데 김경 본부장님 네. 그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공약을 좀 검증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그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공약이 60개를 제출하셨는데 벌써 한 150개로 늘으셨어요. 욕심이 많으시니까 그만큼 실천하려는 그 의지도 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따지고 보면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공약 제출을 60개 할 때만 해도 공약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16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14조가 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한 86%가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비는 한 6.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모든 공약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면 실현이 좀 불가능한 공약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그 대통령 공약의 이행률을 놓고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30%가 넘지를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역 공약 이행률 같은 경우에 광주 전남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아무리 친지역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높은 지지율로 그 지사님의 당선이 되셨지만 그 지지율이 또 더욱더 큰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의 이행률이 약 10% 정도면 굉장히 낮았다는 건데요. 김영록 대통령 당선인은 좀 공약이 한 10% 되고 이제 저희 시도지사 답변을 좀 공약률은 한 30% 답변을 좀 되고 듣고 도민 패널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아까 박성수 원장님 말씀하신 남방 정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우리 중소형 조선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형 조선에 대한 주요 수요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남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이제 김기홍 매니페스토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SOC 사업은 특히 이제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에서 익산까지 고속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사실 착수만 해도 대단한 되게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하고 바로 제 임기 4년 내에는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서도 그걸 건의를 했는데요. 국토부 장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기관 계획에 포함하기까지만 해도 제 임기 중에 포함하기만 해도 큰 성과가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비 확보 문제 또 그 예산의 실제 공약의 이행 문제 같은 부분은 제가 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님 방금 말씀하신 여수에서 익산을 잇는 전라선 KTX의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업인데 예. 그
철도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그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예. 제가 가서 이제 그걸 건의를 했고 예. 국토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답을 듣고 오신 거군요. 일단 노력을 예. 해야 그다음에 예.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남 동부권 주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수건 사업인데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한 것보다는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게 훨씬 좋은 예, 답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전남 도민 패널분들이 많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도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록 당선인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농공단지 협의회장 맡고 있는 나항도입니다. 농공단지라고 이제 이른바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에 무슨 제조업을 하시는 뭘 만드는 공장을 하시나요? 예, 저는 전남 담양에서 친환경 건설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고 계시고요. 예, 김용록 당선인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우리 38대 우리 전남 도지사 취임에 앞서서 우리 김영록 도지사 취임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는 83년도에 처음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개 단지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액은 약 한 5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이고 고용 창출은 16,000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전체 산단 제조업체 수의 4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3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통상 20년이 경과한 단지를 노후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그 노후단지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생적인 의미의 농공단지의 어떤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또 추가 네, 질문 듣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도시 재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공단지 재생도 필요하다 그 말씀인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97년도에 도의 경제통상국장 하면서 농공단지 현지들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대강은 압니다만은 아무래도 노후화돼서 시설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농공단지에 대해서 마케팅이랄지 기술 지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 협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시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조금만 더. 예, 한 가지. 예. 저번에 그 민선 7기 우리 그 전남 농공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박성수 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토론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진단이 되었고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여러 발전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국가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비추어 보면 농공단지가 고용,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다음에 이제 뿌리 산업의 핵심 어떤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지사님의 그 슬로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에 저희 농공단지가 잃어버린 30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추가 농공단지 이제 기업하신 분들은 우리 도내 분들이고 또 자생적으로 이렇게 커서 우리 전체 고용도 늘리고 대단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농공단지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또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이 농공단지 문제는 이걸 그 일자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재생하려면 결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약하다는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광주남 네. 연구원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네, 예, 예. 진행하셨나요? 그 방금 그 나항도 회장님 말씀처럼 지난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전남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고용친화적 농공단지 활성화 토론회 이런 그 토론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때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인데 그 바쁜 와중에 그 토론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농공단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번 그 현장을 보고 얘기를 좀 듣겠다. 그래서 이미 그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좀 제가 알았고, 그때 그 토론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지만 네. 시간 관계상 딱 그 중요한 한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다른 그 국가 산단이라든가 일반 산단에 비교해서 이런 지원과 어떤 그 더 효과적인 그 운영 방안이 많이 미흡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다른 그 산단에 비해서 주관 부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5개 부처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지원 부서지 누가 중심이 되는 주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공단지에 대한 그 지원 체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 정부의 뭐 산업자원부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갖고 체계적인 일관적인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도민 패널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 4학년 유혜림입니다. 네, 그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도시답게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질문해 주시죠. 제가 전남의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창업도 하고 싶은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면은 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밀집돼 있고 막 지역의 기업 업종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굳이 규모도 적다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해도 청년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유혜림 학생이라고 있습니까? 예, 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이 취업률이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앞으로 특히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업들, 전라남도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코타제를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과 협의해서 곧 있으면은 MOU까지 한번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창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창업하는 지원을 한 98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펀드로 해서 청년들한테만 창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받는지 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취임하면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등 정책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교육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알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좀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으로 순천시의 청년창고에서 그 창업을 통해서 뭐 자영업을 주로 음식업종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수공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창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거기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는 제도인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창발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미 있는 창업 공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아마 한두 번 정도 실패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앞에 우리 대학생 취업 준비하는 학생의 말처럼
창업이나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떠나면서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 그래서 지역이 소멸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용록 당선인에게 전남의 생존을 위한 인구 대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대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인구 네. 대책.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인구 지금 200만이 무너져서 189만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200만으로 다시 회복을 하자는 게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만 도민을 다시 회복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2030 인구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지금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2030 이 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학교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우리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까지 모든 문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 또 우리 전라남도에는 앞으로 인구 정책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해서 전 22개 시군과 함께 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2030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그 전남 지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또 30년 후에 뭐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전남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저희 보도국에 항의 전화가 와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군이 뭐 30년 뒤에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런 연구를 누가 했느냐, 누가 그런 자료를 발표했느냐 이런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통계, 출산율, 뭐 사망자 수 이런 걸 기초로 할 텐데 이런 이 발표 좀 믿을 만한 건지 먼저 박성수 원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화간에 보도됐던 30년 후에 전남 지역에 뭐 17개 군이 좀 위험스럽다 네.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뭐 인구 절벽이다, 인구 소멸 그런 용어를 쓰지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치 그냥 우리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위기를 확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완곡된 표현을 썼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서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전반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 그 통계를 보면은 매년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6,000명, 또 대학을 지나간 친구들 한 2,000명 이렇게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인구를 우리 지역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혁신 도시에 대한 그 기대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어떤 큰 의미를 지금 우리 당선인께서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지금 전남이 29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45개 읍면동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52개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면서 2030 그 어떤 인구 로드맵 이런 부분을 좀 매칭해가면서 지금 대책을 전남에서 수립할 인구가 늘고 있는 읍면동은 지금 그나마 도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경 본부장님,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결혼장려금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여러 가지 주는데 이런 인구 늘리기 공약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걸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사님께서 이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의 구성의 질적인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가 단순히 줄어드는 문제를 떠나서 그 지역이 재생할 수 있느냐는 결국에는 공존할 수 있는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전남의 인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유년기와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 거의 없는 상태 속에서 고령화에 대한 분들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지사님께서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세대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출생률이 높아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장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남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의 부서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전체의 지역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님이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총체적인 노력과 결집이 이루어져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요. 다만 그 인구 지방 소멸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도 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경제 현상인데 모든 경제 현상은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지 인구가 어느 지방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소멸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특히 어느 지명을 거명해서 소멸론을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신뢰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노력하자는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제 고령화되고 일할 젊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이 65세 이상 뭐 70대 이 어르신들이 계속 농업을 일을 하러 다니시고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혹시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영암 미니버스 교통사고와 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당시에 우리 당선인은 후보 신분이셨을 것 같은데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 사고 현장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제가 유족들도 위로하러 갔었고요. 조문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70, 80 되신 그 여성 우리 농업인들께서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선 그 문제는 이제 교통 관련 보험 처리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농업 관련 재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촌에 가보면은 이 엄지손가락 마디가 없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접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접합을 포기하고 이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인 재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처럼 산재 수준의 우리 농업 안전도 재해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와서 그걸 지금 노력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9만 6천 원 내던 이 재해 보험료를 16만 원 내게 되면은 전에는 1,000만 원 상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 문제는 가입하시면은 틀림없이 그런 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도 농업인 안전 교육 문제 또 농업인에 대한 그런 지원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록 당선인께 궁금한 점이나 바란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강주 전남 여성농민회 회장 임연아입니다. 지금 농민회에서 오셨으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죠? 네,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러니까 그 농업의 현장에서 오셨는데 김용록 당선인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자님의 농업 공약 중 핵심 공약이 농수축산 생명산업 벨트 육성과 또 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진 농정으로 상생 발전하겠다. 이게 핵심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성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성 농업의 행복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 농업의 안전 보장 보험 제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 공약집에 있는 걸 봤습니다. 농민을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4가지 정도 할 건데요. 지금까지 질문하신 걸로 알았는데. 예, 우선 아니, 첫 번째 질문을 아니고요. 먼저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 값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외의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영암버스 사고도 이렇게 농업 외의 수익 일을 단여로 그 전복 사고로 했는데 농촌의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일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동안 너무 봐왔고 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경제를 살려냈고 그래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뭐 가뭄이나 홍수 피해 토양 유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 경관 조성 그다음에 질문을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적 가치, 농업이 그 농사꾼이 농사만 짓는 것만 해도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정망 보담도 먼저 이런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듣겠습니까? 예. 농업에 대한 기본소득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길게 아마 내용을 네, 설명하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사실은 헌법에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농업인들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대우를 해줄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은 직불금 갖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수당,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달라. 그런 취지인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농민도 그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은 미취업 청년들이랄지 또 어려운 계층들도 어떤 기본소득 개념 차원에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할 것을 지금 제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왜냐하면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들을 점검을 제가 해서 저는 당장 해드리고 싶지만은 현실 여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개념인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청년수당 또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장애인 수당 또 다른 우리 중소상공인들까지도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기본소득으로 지원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농민수당의 기본소득도 역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질문을 받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예, 장성군에서 귀농에서 8년차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전라남도 귀농기초인 연합회장 양동철입니다. 그럼 도시에서 어떤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귀농하신 건가요? 예,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장성군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럼 농촌에서 생활하시면 아마 느낀 바가 많으셨을 텐데 도지사 당선인께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전라남도 귀농기촌인을 대변해서 김용록 지사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는 평소에 농촌을 사랑하시고 또 농업을 중요시 여긴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귀농기촌인을 각별하게 생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벼운 질문을 해서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각 시군에 귀농기촌 지원팀이 운영이 되고 도에는 농업기술원 산하의 귀농기촌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질문을 한 가지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네, 질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기농기촌을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데 워낙 가지수가 많고 사업 내용도 다양해서 제가 답변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이렇게 전담하는 또 그것도 뭐 1년 하고 또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더 장기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그래야 방향으로 전문성이 예. 떨어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한 4-5번 정도 도지사 당선인께 부탁드려요. 이거-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금 한 50분 정도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해야 할 이야기가 더 있기 이거 때문에 하나만 다음에 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당선인께서 한 가지만 나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한번 하나만 질문하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라고. 지금 현재 그 귀농기촌이 굉장히 뜨거운 감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인구 대책 문제에서 귀농기촌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귀농협회 및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개 시군의 그 협의회가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저희 연합회는 4,100여 명의 정회원과 1000여 명의 준회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농업인 단체 간담회 할 때는 귀농인 연합회를 앞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함을 꼭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미리 이상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광전남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영록 당선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뉴스가 된 게 있는데요. 한전공대 부지의 위치보다 상생이 중요하다. 또 한전공대 부지 문제를 광주시와 크게 밀고 당기지 않아도 된다. 나주유치에 입장 변함이 없다. 여러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선 한전공대와 관련해서 이용섭 당선인과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신지 입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 광주 전남이 상생해서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을 유치한 거거든요. 정말 그때 잘한 결정이었고요. 다른 데서도 한전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광주 전남 이렇게 공동 혁신 도시에 이렇게 유치한다는 그 전략으로 승리를 한 건데요. 한전과 에너지밸류 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광주 전남 광주 앞으로 정말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이 중요한 거지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위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주 유치의 입장 변함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와 협의해서 그거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 있는 건지요. 제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그렇게 해놓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은 그 대화를 하자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또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생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물 공유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연구소 다 집저화된 단지를 만들어서 사실 전남 광주가 한 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성과물을 공유하는 데는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박성수 의원 간단히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한전공대를 두고 지금 이렇게 많이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왜 이렇게 다들 경쟁하고 있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자가 간단히 하라고 그러니까 예.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단히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민선 6기에 이낙연 지사 전 총리님하고 현 총리님하고 우리 윤장희 시장님이 우리 광주는 한뿌리라는 입장에서 상생을 기치를 높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남 연구원도 상생작품 1호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우리 한전공대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떤 상생의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입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형식의 어떤 대학 규모로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것인가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외국계 연구소에다가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펌에. 그래서 그게 이제 올 11월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이용섭 당선인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논의를 더 효과적으로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전이 지금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합심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상생의 하나의 작품을 에너지밸리를 한번 만드는데 바로 한전공대가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빌미를 주셔서는 안 되고 상생과 순리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차원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이시죠.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서는 사실은 파이를 키우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일정 정도 규모화가 되면 그러니까 한전공대 유치를 넘어서는 사업화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광주 전남이 함께 이제 그 파이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갈등하는 구조가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지역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그 방향성 그리고 이제 사업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빠르게 추진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산자부 장관을 엊그제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산자부 장관도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수소 에너지까지도 대단히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남 광주 전남 혁신도시 가면은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기술 개발부터 연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전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한전공대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 방금 말씀하시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생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요. 그 꼭 얘기해야 될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군공항 문제인데요. 지난주 광주시 혁신위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 가운데는 전남도가 민간공항만 받고 군공항 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김영욱 당선인께서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광주 혁신위에서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 한 네. 그런 결정을 해주신 것은 대단히 잘 하신 거고요. 또 전략적으로 봐도 먼저 그렇게 이전하겠다. 공을 우리 전라남도에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봐도 광주에 있는 군공항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결국 전라남도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전라남 도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이번에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저도 이 광주 군공항 문제 이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지 주민들 의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주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라남도가 적극 같이 협조해서 광주광역시 또 국방부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이렇게 옮길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잘 마련하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2007년 무한공항 개항 이후에 11년째 이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지금 당선인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전남 지역에 있는 뭐 영암, 무안, 해남, 신안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성을 하고 유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광주 공항 민간공항 먼저 이전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전라남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거죠. 다만 그런 협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을 정부와 또 국방부 또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 해당 지역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지원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데 도가 나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계속 끌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이용섭 당선인과 자주 이제 상생과 뭐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두 분이 그 어떤 관계를 괜찮다고 봐도 되나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지. 관계가 대단히 좋습니다. 관계가 대단히 좋고요. 다만 서로의 광주광역시 입장, 전라남도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가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전라남도 도민을 책임지고 이용섭 시장님은 광주시장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수렴해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그런 순리로 일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안공항으로, 그러니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거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민간공항을 옮기는 네, 민간공항으로 옮기는 거죠.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올 1월에 광주시에서 그 무안공항으로의 민간공항 이전 시기에 관한 연구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받고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원이 어떤 용역과제가 아니고 하나의 기획과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획과제는 연중 내내 우리 연구원들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과정인데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7월이면 당장 나올 것처럼 이렇게 좀 보도가 좀 성급하게 나갔는데 현재 7월에 중간 보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에 중간 보고를 한다는 중간 보고를 거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의견들 많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 보고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언제쯤 옮기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연구 시기에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근데 그렇습니다. 원장님 조건 없이 이전한다고 했는데 예. 빨리 이전하고 조건 없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영역에 그렇게 담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국가적 과제하고도 좀 결합이 돼 있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게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국제공항이지만 무안공항이 지금은 조금 편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남아나 중국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지만 그래서 국제선 유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항공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이라든지 영남의 일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이제 그 인천공항을 독점화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 거점 공항들이 피폐화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논리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각 10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토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지사 당선인의 마지막 도민들에게 여기 도민 패널분들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그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 또 광주 시민 여러분도 포함해서 정말 이제 호남 또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남을 발전시켜 달라 이렇게 많은 부탁의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단계 노력해서 우리 전남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아울러서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또 젊은이들이 유출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과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간담회도 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도민을 제1로 모시는 도민 제1주의, 도민이 가장 우선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도민 제1주의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하도록 도지사인 저부터 솔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사 당선인 이런 자리와 같은 도민 현장 간담회를 자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런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예전에 현장 행정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뭐 잘못됐는가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문제를 공유해서 또 돌아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현장 간담회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도민 패널분들도 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이런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도 앞으로 더 자주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도민 패널분들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전남지사 당선인 특집 토론으로 마련한 시사토론10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년 뒤 전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또 전남 도민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질지
전남 도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과 함께 민선 7기 광주시정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